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찰스 슈왑의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GQG 파트너스라고 하는 찰스 슈왑의 지분을 1% 정도 가지고 있는 투자기관이 지난달 은행 위기 혼란 동안 슈왑의 14억 달러 지분 전체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투자회사인 GQG 파트너스는 상위 15개의 기업들 중 찰스 슈왑의 지분을 1%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이 투자회사는 찰스 슈왑의 그렇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액티브 펀드 회사입니다. 먼저 GQG가 미실현 손실에 대한 우려와 예금의 이익을 저해하는 움직임이 이 슈왑의 미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분을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GQG 파트너스의 국제 책임자인 마크 바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주식 매각에 대한 질문에 실제로 찰스 슈왑이 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은행 위기에 대한 관점에서 찰스 슈왑은 상당히 투자할 만한 회사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GQG는 22년 3분기에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연말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슈왑의 1740만 주의 14억 달러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체의 지분이 매각했을 때 가격은 조금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번 달에 팔았던 거라면 대략 50에서 60달러 근처에서 매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고요. 은행 라이센스를 보유한 투자그룹인 슈왑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SVB와 시그니처 뱅크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던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회사 중에 하나로 유명하죠. 슈왑 주식의 가치는 대규모 미국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대량 보유한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한 3월 초 그 이후 주가의 3분의 1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팔아 제꼈는지 드디어 범인이 나타난 것이죠. 우선 계속해서 슈왑의 고객들은 돈을 더 많이 주는 MMF와 같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현금을 이동하고 있는데 이건 저였어도 은행보다 더 안전한 국가가 담보하는 이자율이 더 높은 예금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GQ의 책임자 바커는 머니마켓 펀드로의 모든 자금 유입으로 찰스 슈왑은 예금 수익을 잃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슈왑은 거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미 예전에 슈왑에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한 상황이라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의미가 있나 싶어 얘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이번 주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 세 개의 은행의 실적이 정말 잘 나왔죠. 현재 슈왑에 남아있는 투자자들과 예금자들은 다음 주에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여기 지역은행 부문과 슈왑에 가해진 피해에 대한 정말 명확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4월 17일 월요일에 발표되는 슈왑의 실적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슈왑은 연말에 총 3,300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 채권, 재무부 및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하락한 채권 가격을 고려하여 인하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3,070억 달러가 됩니다. 이러한 미실현 손실 중 일부로 인해서 2021년 같은 시점에 460억 달러 이상에 비해 연말에 슈왑의 자본은 270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슈왑의 채권 포트폴리오에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은행 예금이 지난해 17% 감소한 3,6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자 비용은 16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이익 마진에 드디어 도달을 해서 이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슈왑은 이달 초에 고객에게 보낸 서한에서 금리 상승과 고객이 수익률이 낮은 예금 계좌에서 MMF 및 예금 증서로 현금을 이동하면 수익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이제 당사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나 현재 슈왑은 또 자사의 사업이 매우 견고하고 3월에 530억 달러의 고객 자금이 회사로 유입되어서 그 달에 거의 기록적인 수치라고 말을 하는데, 이로써 슈왑은 고객이 예금에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올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자금 조달 비용이 궁극적으로 감소해서 전반적인 수익 성장을 다시 한번 되살릴 것이라고 예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슈왑은 고객들에게 1분기가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어떤 투자 마인드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지역은행 혼란을 반영해서 고객 중심 성장 모델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말한 적이 또 있고요. 어쨌거나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슈왑의 실적을 예상하기로는 놀랍게도 14명의 분석가들이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슈왑은 1분기에 이전에 이제 0.97달러에서 상당히 감소한 0.81달러의 주당 이익 수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슈압의 21년과 22년 고객들이 예탁금을 빼가던 하반기부터 자산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확실히 현금성 자산이 629억 7,500만 달러에서 401억 달러까지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 자산은 6,672억 달러에서 5,517억 달러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되었다고 하면 이 수치는 더 낮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슈압의 월간 보고서를 보면 고객 자산은 작년 9월, 10월, 11월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올라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올해 2월 기준 슈압의 전년 대비 투자 및 자문 서비스 성장률이 각각 2%, 3% 떨어졌는데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것만 해도 슈압은 엄청 잘한 건데요. 그런데 자문 및 투자자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 조합에서 변동성이 가장 낮은 구성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1분기 동안 이러한 사업부가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고요. 어쨌거나 월요일이 가봐야 알겠지만 슈압의 실적 발표는 다음 주에 시작하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